해마다 특정 날이 돌아오면 반일 선동, 반일 증오를 갖다 부추기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5천만 국민의 삶이 몹시 비정상적으로 변하죠. 5천만 국민은 태어나자마자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나 가지고 전쟁 한번 겪지 않고 살아온 세대입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까지 우리는 이웃국가인 일본 국민과 인류 보편적 가치를 갖다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즉, 사랑, 신뢰, 우호, 우호, 존경, 존중, 인권, 이런 인류 보편적 가치를 갖다 지향하면서 살아왔죠. 그런데 특정 날만 돌아오면 반일 증오를 해야 된다는 게 얼마나 크게 마음에 큰 죄를 갖다 짓는 일이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5천만 국민들이 3월 1일 이런 날이 다가와도 어, 반일 증오 선동 세력들의 이 날이 악용되지 않게 거의 태극기를 갖다 달지를 않습니다. 이번에 그 일본 국기를 단 그 이웃 대한민국의 그 국민이 있었는데 이 일본 국기를 단 이유가 한국과 일본의 그 우호 중진의 우호 중진을 갖다 이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일본 국기를 갖다 달았다고 합니다. 저마다 다 생각이 다를 수 있고 그것을 갖다 수인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래야 자신들의 생각이 다른 이들과 다르다 해도 어, 다른 이들도 여러분들의 그 생각과 그 표현 이런 것들 갖다 기본권으로서 보장해주고 수인을 갖다 해주겠죠. 누군가 일본기를 갖다 달았다 해서 그게 마음에 안 든다 해가지고 자기 이웃을 찾아가가지고 그것도 집단으로 찾아가가지고 위협을 하고 주거를 갖다 침입하고 그러는 것은 커다란 그 범죄인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이 유관순이 정말로 그 1919년 아, 아무튼 본인이 한번 팩트 체크를 갖다 해보겠습니다. 유관순이 허구인가? 우선은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이 유관순 키에 대해서 한번 팩트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 유관순 키가 170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또 바꿔가지고 이 유관순의 키가 152 맞다. 이렇게 지금 교과서로 바꿨다고 하죠. 이게 5, 5척 6천이 아니라 5척 0천을 갖다 뭐 잘못 썼다 하면서 또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맞추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한번 팩트 체크를 본인이 해보겠습니다. 유관순의 나이도 1902년생이었다, 1904년생이었다, 이렇게 나이도 거의 몇 년 몇 년 차이가 날 정도로 이렇게, 어, 나이에 대해서도 이렇게, 불확실합니다.
이렇게 지금 이 서대문 그 형무소에 그 수감된 이 여자, 이제 유관순이라는 여자는 이 머리에 이렇게 비녀를 갖다 꽂았죠. 이 비녀를 갖다 꽂는 것은 그 결혼한 부녀자가 이렇게 비녀를 갖다 꽂습니다. 아, 다시 한번 봅시다. 지금 대륙조선사라는 그 유튜브를 갖다 보면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유부녀는 이렇게 비녀를 갖다 합니다. 근데 유관순은 유부녀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여자는 키가 170에 달합니다. 어마어마한 장신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으로 치면 그 당시 이 당시 평균 키가 여자 평균 키가 150이고 남성 평균 키가 160입니다. 이 170이면 그 당시에 그 남성으로서도 키가 어마어마하게 큰 축에 속합니다. 이렇게 결혼 안 한 처녀는 이렇게 댕기머리를 하고, 결혼한 여자들은 이렇게 머리를 갖다 묶어가지고 쪽머리를 묶어가지고 이렇게 비녀를 갖다 합니다. 그런데 교도소에 수감된 그 유관순은 이렇게 비녀를 했죠. 과연 이 사람이 정말로 그 16세에서 18세의 이화학당에서 그 수학을 했던 공부를 했던 유관순이 맞는지 한번 조사를 해봅시다. 유관순 키를 갖다 중점적으로 해서요. 유관순 이렇게 나이를 갖다 보면 이렇게 다 틀립니다. 어디서는 1902년 11월 17일로 나오고 어디서는 1902년 12월 17일, 어떤 곳에는 1904년 3월 15일. 이 족보에서는 1979년 발행한 족보에서는 1904년 3월 15일로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대륙조선사 여기서 유튜브 대륙조선사에서 이렇게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서대문 형무소에 그 수감된 그 유관순은 이화학당에서 그 공부한 유관순과 이름의 한자도 틀리고, 그리고 그 조사를 갖다 그 대륙조선사 그 유튜버 하시는 분이 조사를 해보니까 1919년 그 3월 1일 만세를 부르다 서대문 감옥에서 옥사한 유관순은 존재하지 않고, 그 1920년 9월경 경성역에서 남의 물건을 훔치다 잡혀가지고 옥살이한 유관순이 있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 유관순이 바로 키가 한 170에 달한다고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이 주장에 의하면요. 자, 유관순이 그 영명학교 재학 시절 13세 때 뭐 유관순 열사 추정 사진이라 하면서 나왔는데 키가 이만합니다. 작죠? 어마어마하게 작습니다. 예, 작죠? 보통 여성의 그 또래와 비슷한 그
키를 갖다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좀 작은 또래 애들. 좀 크게 보면 이렇게 이게 유관순이라고 합니다. 영명학교 재학 시절 13세. 예. 보통 여자들은 나이 13세가 되면 성장이 멈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위키백과를 갖다 한번 찾아보니까 유관순이가 1919년 이화학당에 이제 전학을 갑니다. 편입으로. 그때 찍은 사진이 이 사진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1902년 태어났다면 이때 15살이겠죠? 여자나 15살이면 키가 거의 다 성장했을 나이죠. 예, 예, 안 그렇습니까? 자, 이화학당에 입학했을 때, 편입학했을 때, 유관순, 유관순의 키를 갖다 한번, 봅시다. 이걸 갖다 유관순이라고 하네요. 키가 작죠. 이게 15살 맞는지 모르겠네. 예, 그죠. 전부 다, 이게 15살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 사진입니다. 1919년에 이화학당으로 편입을 해가지고 찍은 사진이니까 최소 15살에 1902년생이라면 15살 이상이겠죠. 자, 이게 유관순인데 1900 지금 이 유관순 키가 어마어마하게 커 보입니까? 아니면 작아 보입니까? 예, 그렇게 큰 키는 아닙니다. 오히려 여기보다 작네. 이렇게 하면. 자, 유관순이 이화학당에서 1918년 3월에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이때 나이는 그 1919년 3월 1일 바로 1년 전이니까 어, 이 유관순이 1902년생이라면 17살이죠. 여자 나이 17살이면 다 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관순이 커 보입니까? 이게 유관순이라고 하는데 자 보십시오. 이 여성이 그, 그 외국인 그 교사인가 뭔가 이 외국인에 비하면 이 지금 유관순은 무지 작아 보이죠? 자, 한번 재봅시다. 쭉 이렇게 하면 유관순 키는 그냥 대충 큰 키가 아닙니다. 그냥 150cm라고 그냥 봐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여성의 평균 키라고 봐줘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위키백과를 갖다 한번 조사를 해보면 이 유관순이랑 1919년에 같이 그 만세를 갖다 불렀다 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어윤희. 이 어윤희는
1880년생이니까 1919년이면 한 40살 되죠. 이 40살 먹은 여성, 이 여성과 이 유관순을 갖다 잘 비교를 해 보십시오. 이 어윤 희의 키와 유관순의 키를 갖다 비교를 해 봅시다. 이 어윤이 어윤이 옆에 이 옆에 이게 지금 유관순이라고 합니다. 유관순은 371, 이 어윤에는 370. 이 수간 번호도 사실은 뭐 이렇게 논란이 많지만 지금 그 반일 그 선동 세력들은 지금 이 수간 번호를 갖다 아, 이 수간 번호를 갖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이게 370, 371. 이게 본 거 보니까 이렇게 사진에다가 딱 쫙쫙쫙 쓴 것 같습니다. 번호를. 자, 그러면 이게 이 여자와 이 여자의 키를 갖다 비교 분석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게 동일 형무소잖아요. 서대문 형무소. 그리고 바로 옆에가 그 유관순이고 이게 어윤회니까 어윤의 키는 150cm가 약간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벽돌 보면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이 벽돌, 이 벽돌. 금방 이게 우리는 이게 금방 이게 어윤회와 이 유관순의 키를 갖다 비교할 수 있습니다. 어윤의 키는 여기 이 새로 세워진 벽돌, 이 벽돌, 이 벽돌에 걸친 상태입니다. 근데 유관순 키는 이 벽돌을 갖다 적벽돌을 갖다 그냥 넘어서 버리죠. 여기도 넘어서 버리고 창살, 여기 보면 창살보다 창살이 있는 위치보다 큽니다. 그러면 적벽돌 이렇게 적벽돌 이렇게 하나만치 크기보다 이 유관순이 이 어윤회보다 키가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적벽돌의 그 규격을 갖다 한번 알아봅시다. 자, 이게 적벽돌입니다. 이게 적벽돌. 적벽돌 규격이 여기 지금 여기에 있잖아요. 여기가 190, 190. 여기는 이제 시멘 바른가 하면 이게 57mm. 그러니까 이 유관순위는 지금 여기에 요만치 키가 크지 않습니까? 19cm, 19cm에서 한 20cm 이상 큽니다. 그죠? 이 어윤회가 한 키가 한 140, 146이나 한 5나 146에서 한 150 되겠죠?
거기다가 한 여기 20cm 이상을 갖다 플러스 해 보십시오. 그럼 한 170 나오죠. 자, 이 유관수는 누구? 키 150 정도 되는 그 이화학당의 유관순이 아니라 1920년 그 경성에서 그 절도를 하다가 체포된 절도범, 절도범, 절도범 유관순이 장신의 절도범 유관순이 바로 이 여성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쪽돌이 결혼했다는 거죠? 이분요? 어윤에는 한 40살 되고 네, 그렇죠. 이렇게 이만치 이게 여기 기준에서 이렇게 이 적벽돌 세워진 적벽돌 바로 옆에 있으니까 음, 맞죠? 이 적벽돌 맞지? 적벽돌에다가 요만치에다가 요만치 크니까 이 지금 이 유관술은 이 어윤회보다 당시 평균 여성 키 150cm보다 어마어마하게 지금 크다는 것입니다. 예, 죄수번호 370, 371. 예, 바로 옆에 나란히 앉아서 나란히 서서 하여튼 나란히 이렇게 찍었다는 것입니다. 서대문 형무소에서. 자, 이 여성이 170에 달하는 절도범 유관순이겠습니까? 아니면 키 150cm, 키 150cm, 1919년 당시 여성의 평균 키인 150cm의 이화학당 학생인 유관순이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짐작이 가죠? 거의 이 유관순은 다른 여성은 키가 여기 요 정도 다는데 이 유관순은 키가 적벽돌 세우는 적벽돌보다 훨씬 큽니다. 거의 쇠창살에 달하죠. 자, 이 여성은 이신혜라는 자입니다. 이신혜는 1891년생. 그러니까 한 몇 살이야? 1919년이면 한 29살 그 정도 나이에 3일 3월 1일 절날 그 만세를 갖다 불렀다고 하죠. 이 이신혜의 그 키를 갖다 그 서대문 형무소에서 어, 잰 키를 보십시오. 예, 뭐 쇠창살 보이지도 않잖아요. 이 여성의 키도 한 145에서 한 150 사이 정도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이렇게 1919년 당시에 그 보통 여성의 키는 150, 평균이 150cm입니다. 140, 작으면 140. 아무리 좀 커도 좀 큰 편의 여성은 한 160 정도 되겠죠. 근데 170이면 여성이 어마어마하게 큰 키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키죠. 예, 어마어마하게 큰 키입니다. 여기 이게 그냥 서대문 그
형무소의 그 쇠창살보다 더 크네요. 높이보다. 지금 이 유관순이 이렇게 작은 애가 이렇게 클 수가 없죠. 키가 이렇게 20cm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이 여자를 갖다 이화학당 학생인 유관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키 한 150에. 유관순. 유관순이라고 그랬겠죠. 유관순. 예, 이 유관순 키는 150 정도의, 예, 그 보통 여성의 키와 보통 여성의 키라고 할 수 있죠. 그 당시에 170의 그 장신이 아닙니다. 즉 이화학당의 유관순은 그 서대문 교도소에 이렇게 수감된 이 유관순이 아닌 것입니다. 즉 유관순은 허구인 거죠. 예, 허구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키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즉 이렇게 그 유관순의 키, 그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된 그 유관순의 키 170cm와 이화학당에서 공부한 키 150cm의 그 유관순과는 상상할 수 없는 그 키의 차이가 있습니다. 고로 그 서대문 그 형무소에 만세 부르면서 수감되었다는 그 유관순은 3일 3월 1일 그 만세 전혀 부른 유관순이 아닌 것입니다. 그냥 아닌 것이라고 생각이 확실하게 되죠. 그렇죠. 즉 그 유튜버가 그 조사한 것처럼 1920년 경성에서 절도를 하다가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된 키 170cm의 장신의 그 여성이겠죠. 쪽머리를 한 그 유부녀이고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유관순의 그 키를 보니까 1902년생이 아니라 1904년생 같기도 합니다. 왜냐면 나이가 예전에는 뭐 16세 뭐 유관순이라고 막 그렇게 했었잖아요. 16세 유관순, 15세 유관순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이게 나이도 막 그냥 고무줄처럼 막 변해버리더라고요. 키도 고무줄처럼 이렇게 막 변경시키고 이 정도면 거의 뭐 사기 조작 그런 뭐 정황이 너무 뚜렷하게 보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지 한번 판단을 해봅시다. 그 서대문 그 형무소의 유관순은 그 이화학당의 그 키 150의 유관순이 아니라고 그 간주한다면 그 당시에는 그 반일 세력들이 어떻게 해서든 자기들을 갖다 우상화하고 일제시대를 갖다 살았던 그 수천만 국민들의 그 삶을 갖다 부정을 갖다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그 반일을 갖다 우상화하고 그 그러기 위해서 뭔가를 갖다 반일 우상화 작업을 갖다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동명이인 그 유관순이 그 서대문 형무소에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그 반일 반일 그 반일에 앞장섰던 그 자들이 이런 식으로 사기 조작을 갖다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3월 1일은 더 이상 5천만 국민과 바로 이웃 국가인 1억 3천만 일본 국민과의 증오의 감정을 갖다 부추기는 날이 되어서는 안 되고 서로 인류 보편적 가치를 가지고 지니고 서로 우호를 갖다 증진할 수 있는 날이 돼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대한민국 삶, 삶의 가치이지 않겠습니까? 예, 헌법에서도 지향하듯이 말하듯이 세계 평화와 인류 공용에 이바지하는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바로 세계 평화는 고사하고 바로 이웃 국가인 그 일본 국민 아무런 그 뭐 일제 시대나 조선 시대와 전혀 무관한 그런 일본 국민을 갖다 데리고 반일 증오 선동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정말로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이고 정말로 그 악마 같은 짓입니다.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걸 보십시오. 대한민국 국민이 자신의 생각과 표현을 갖다 표현하기 위해서 한일 우호 관계로 나아가자 이런 메시지를 갖다 스스로 전달하기 위해서 용기를 내서 그 일본 국기를 갖다 달았다고 이게 뭐요? 광복회라는 단체가 하나 둘 셋 넷 네 명이서 이렇게 집단적으로 그 원치도 않는데 어떻게 이 집을 갖다 공동 그 공동 현관문을 갖다 들어와 가지고 침입을 해 가지고 이렇게 문을 갖다 두드립니다. 나오라고. 예, 협박하려고 온 것이죠. 당연히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협박입니다. 주거 침입죄죠. 예,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명백하게 이게 공용 공간을 갖다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예, 이 지금 이 타인의 주거를 갖다 침입한 거죠. 원치 않는데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막 문짝을 두드리고 불러대면서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하나 둘 셋 넷 여기 여성 한 명밖에 없는데 특수 주거 침입입니다. 이건 단체 하나 둘 셋 넷 단체잖아요. 광복회라는 단체 또는 다중의 이력을 보이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이력을 보이면서 이렇게 주거 침입을 하면 그냥 주거 침입이 아니라 특수 주거 침입이 됩니다. 5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이 상습부분 더 가중 처벌을 하죠. 이렇게 주거를 갖다 침입을 해가지고 단체 또는 다중의 이력을 보여가지고 이게 특수 협박 당하는 입장에서는 협박을 갖다 당하는 느낌이다 보니까 이들이 요구하는 말을 갖다 무서워가지고 변명하듯이 해야 됩니다. 예, 강요당하죠. 자신 5천만 국민이 뭐 일본기를 갖다 달면 어때? 한일 우호 관계를 갖다 증진시키기 위해서 3월 1일만 되면 계속해서 반일 선동, 반일 증오해야 되는 자들의 자들 의사와는 반대된다 이런 의사 표시를 갖다 하기 위해서 일본기를 갖다 달았습니다. 그게 어때요? 당연히 그냥 헌법에서 명시된 5천만 국민은 각자 생각을 갖다 가지고 각자의 표현을 갖다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있잖아 그 적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도 그 남북 평화 통일을 갖다 원한다면서 그 북한이 인공기도 달고 뭐 그래도 죄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일본이 우리 적입니까? 일본은 우리의 우방국입니다. 이렇게 다중 단체, 예, 광복회라는 단체가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중이 와가지고 이게 주거를 갖다 침입해가지고 특수 주거 침입을 해가지고 위력을 갖다 보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민간 민간인이 자기가 원치 않는 그 강요된 대답을 갖다 이 사람들이 막 하라고 욕을 하니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관리사무소에다가 그 고발을 하고 경찰서에다 고발을 하고 시청에다 고발을 하고 그리고 언론에다가 고발을 하고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협박을 넘어서 폭력을 갖다 했겠죠. 특수폭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이력을 갖다 보여가지고 이렇게 MBC까지 동원을 했네요. 참. 시청이나 그 관리사무소나 경찰들은 오히려 이자들을 갖다 범죄자로 이렇게 현행범으로 체포를 갖다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도 반일 세력들의 그 반일 선동, 반일 증오가 이런 그 반일륜적인 그 행위가 너무 무분별하게 남용이 되다 보니까 경찰이나 그 시청이나 시청 공무원이나 이들까지 와가지고 뭐 일장기를 갖다 내려달라 이런 식으로 강요를 갖다 해대기 시작합니다. 직권 남용을 갖다 공무원은 직권 남용을 하면서 어, 5천만 국민의 각자의 그 기본권을 갖다 어, 훼손을 갖다 지키죠.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자기 집도 공개되고 자기 얼굴도 공개되고 자기 행태도 막 이 사람들이 매국노라고 거의 막 몰아가듯이 언론을 갖다 통해 가지고 이렇게 멍석말이를 갖다 해버리는데 예, 특수상해죄도 해당하는 것이죠. 이렇게 MBC를 갖다 언론을 통해 가지고 그 언론을 통해 가지고 민간인의 그 사적인 삶을 갖다 매도하게 해가지고 이 5천만 국민에게 이게 퍼뜨려 버리면 이것은 폭행을 넘어서 상해입니다. 상해. 이 MBC 언론도 이게 이런 불법 행위, 범죄 행위에 동참을 했기 때문에 이 MBC도 특수 상해 범죄를 갖다 자행한 것입니다. 예, 특수 상해자라는 게 단체, 이 광복회라는 단체 또는 다중 하나 둘 셋 넷 다중의 이력을 보여서 이제 상해를 갖다 간 거죠. 이 지금 이 피해 국민한테 상해를 갖다 간 겁니다. 언론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의 그 삶을 갖다 완전히 망쳐버렸습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당하는 입장에 서 보십시오. 상상할 수 없는 그 공포나 두려움, 정신적 상해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이게 단순하게 일시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이 계속해서 언론에 이렇게 노출이 돼가지고 그 박제처럼 지속적인 상해가 이게 가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특수 상해, 즉 이 상해를 갖다 시도한 것만으로도 이 미수범도 처벌을 합니다. 특수 상해는. 그런데 이 상해를 정말로 가했죠. 언론을 갖다. 이 언론이라는 거대한 권력을 갖다 남용해가지고
한일 간의 우호 증진을 갖다 표시하거나 표현하거나 그런 생각을 가진 국민들의 의사 표시를 갖다 완전히 그 말살시키고, 그리고 그들의 그 생명과 신체와 삶에 대해서도 큰 훼손을 갖다 간 것입니다. 엄청난 범죄예요, 이게. 다시는 이런 짓을 갖다 할 수 없게 5천만 국민이 올바른 그 인식과 가치를 갖다 가지고 헌법적 가치를 갖다 지향을 갖다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이런 죄를 갖다 상습적으로 하면 가중처벌 받습니다. 이렇게 단체를 갖다 조직해가지고 민간인들 갖다 자기들 뜻대로 안 된다고 위협하고 협박하고 막 주거 침입하고, 이것은 아주 중대한 범죄입니다. 예, 조선시대 때는 이렇게 수천만 국민들이 이렇게 노비로 정말로 이렇게 매매가 됐습니다. 개짐승처럼 매매를 갖다 했어요. 외국인들도 그 1876년 이전에 온 외국인들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소나 그 속값보다 속값의 반절도 안 되게 그 자국민을 갖다 노예로 거래를 했습니다. 노비라고 표현을 하지만 우리는 이게 노비라고 표현하지만 그냥 말 그대로 슬레이브입니다. 슬레이브. 돈 받고 가축처럼 거래를 갖다 하는 재산입니다. 이게 조선 악마 왕과 조선 악마 양반 입장에서는 이 노예들은 자국민을 갖다 노예로 삼아가지고 이렇게 재산화한 것입니다. 재산. 예. 이런 노예를 갖다 다 해방시킨 일제시대가 어떻게 해가지고 일제시대가 지금 일제시대와 전혀 무관한 삶을 사는 우리들 입장에서 일제시대를 갖다 그렇게 어, 증오를 갖다 할 수 있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역사인데. 우리들의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니라 그 역사입니다. 우리들의 초등학교, 유치원 그때의 과거가 아니에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냥 과거와 현 역사를 갖다 혼돈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조선시대 청나라, 명나라 이런 나라들 다 아무 때나 침략하고 싶으면 침략하고 사람 죽이는 것 같다 막 정말 개짐승 죽이듯이 했던 시절입니다. 그나마 근대 문명이 싹트고 인권, 존엄 이런 것이 싹트다 보니까 일제시대 때는 오히려 수천 년 조선 노예들 갖다 다 해방시키고 조선과 일본을 갖다 정말로 합방을 한 겁니다. 합방. 기업 합방하듯이 합방을 해가지고 하나의 거대한 국가로 만든 것입니다. 무슨 식민지라고 하는데 그 식민지 컬러니라는 표현은 미국에서 하는 거고요. 미국에서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자기 시장을 넓힌다는 개념으로 이렇게 막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쓰는 게 컬러니고, 일제시대 때 일본은 식민지란 말을 쓰지 않았고 한일 합방이라 해가지고 일본 열도와 조선반도를 하나의 일본 제국으로 일본으로 이렇게 더 커다란 국가로 이렇게 합병을 갖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일 합방이라고 하는데 왜 자꾸 무슨 식민지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스스로 자해를 갖다 하듯이 그런 식으로 하려면
삼국시대 신라가 그 백제 침략한 거, 고구려 침략해가지고 그 통일신라 만든 거, 그것이 정말로 식민지잖아요. 노예 다 침략해가지고 멀쩡한 사람을 갖다 다 노예로 만들었으니까. 고구려 식민지, 백제 식민지. 그런 식으로 불러야지, 인간의 존엄이나 기본권의 측면에서 이렇게 역사를 갖다 해석을 해야지. 어떻게 해가지고, 그 일제시대 때 반일해가지고, 저기 중국이나 그 미국 떠돌이 생활하던 사람들을 입장에서, 그런 사람 입장에서 계속해서 역사를 갖다 조명해가지고, 수천만 국민이 일제시대 때, 노예에서 해방돼가지고, 나름대로, 여자들도 그 학교를 다니고, 인권도 알고, 수많은 그 문명 생활도 하고, 이런 일제시대 때 수천만 국민의 그 기본권이나 그 삶을 조명하지를 않고, 주권자는 그 수천만 국민이지, 어떻게 해가지고 그 무슨 있잖아. 예? 김구나 이승만, 이런 뭐 반일 하던 사람들이 그 주권자이겠습니까? 가네들을 기준으로 그게 초점을 갖다 맞춰가지고 역사를 갖다 계속해서 조작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제시대를 갖다 살았던 수천만 국민들의 그 삶이 다 부정이 돼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사기 조작 같은 것이 넘쳐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십몇 년 전에 그 성균관대 그 천정환 교수라는 교수가 3일 운동이 어, 그, 그 양반 식자층에 의해 가지고 강요되었던 강요되었다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어, 만세 안 부르면 동참 안 하면 죽여버리겠다, 불태워버리겠다 이런 식의 협박 이런 것이 가능할 정도로 일제시대가 나름대로 자유가 보장되었던 시대입니다. 반일을 해도 그 일제시대 때는 그렇게 커다랗게 뭐 커다랗게 무슨 뭐죠 그거 국가 내란죄라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어? 재판 없이 뭐 그렇게 사살하고 그런 그 원시 미개 시대 그 조선 시대와 같지 않았습니다. 다 법에 의해 가지고 재판 받고 어, 그러던 시대였습니다. 그 법치주의가 아무튼 그 3.1절이든 그 8.15절이든 전부 다 사실상 수천만 그 일제시대를 살았던 수천만 국민들의 그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가지고 정해진 날이 아니라 그냥 그 반일 세력들이 이제 자칭 운동가라고 하면서 자기들을 갖다 우상화시키기 위해서 3.1절을 갖다 국경일로 정하고 8.15절을 갖다 국경일로 정하고 북한에서는 김일성 탄생일을 갖다 국경일로 정하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지금 그들은 살아서 자기네들의 그 이익을 위해서 그 국경일을 정했는데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이 뭐 한다고 지금 우리의 그 과거 현재 미래도 아닌 어? 그 조선시대 일제시대 그 반일 세력들의 그 세력들이 만든 그 3.1절 8.15절 이런 날에 계속해서 그 우리의 이웃 국가인 그 일본 국민을 갖다 해하기 위해서 증오하고 반일 증오하고 반일 선동하고 이것은 우리의 삶이 아닌 겁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위해서 국경일을 갖다 정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보다 못 배우고 무지한 자들도 어? 수천만 그 일제시대를 살았던 국민들 다 그냥 무시해버리고 자기들 멋대로 그냥 반일을 갖다 우상화하게 해가지고 국경일을 갖다 정했는데 우리들도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당연한 인류 보편적 가치를 갖다 지향하기 위해서 우리 이웃과 계속해서 사랑, 신뢰, 우호, 친절, 존중, 존엄, 인권 이런 것들로 이렇게 이런 것들을 갖다 확산시키기 위해서 3월 1일 한일호를 갖다 이 날을 갖다 한일 우호 증진의 날로 정하면서 우리의 그 삶을 갖다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한번 우리 스스로 국경일을 갖다 좀 정해 봅시다. 더 많은 말을 갖다 지금 해야 되는데 더 많은 말을 갖다 해야 될 것이 남았지만 이거 읽다가는 시간이 많이 흘러갈 것 같아서 그냥 음, 본인이 며칠 전에 쓴 댓글을 갖다 캡처해가지고 남기는 것으로 끝마치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 3월 3일날 쓴 댓글 모음이네요. 반일 악마로부터 국가를 소환한다. 더 이상 그 5천만 국민은 우리의 이웃인 1억 3,001만 국민에 대해서 아무 이유 없이 무차별적으로 증오하고 반을 선동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걸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